요즘 영화들 컴퓨터 그래픽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잘 되고 티 안 나는 CG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CG를 써야 하나 싶은 영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왜 메이저 영화들의 CG 의존도는 갈수록 커지는 걸까요? 그냥 예전처럼 실제 효과들로 영화를 찍는 날은 완전히 끝나버린 걸까요? 컴퓨터 그래픽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비용일 겁니다. 사실 요즘 만들어지는 블록버스터 제작비의 가장 큰 비중이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 그래픽 부분이긴 하지만 이 장면들을 CG가 아닌 실제로 촬영했다면 이보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예를 들어 톰 크루즈 주연의 2001년 작품 바닐라 스카이에는 아무도 없는 뉴욕의 타임스퀘어가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미친듯이 뛰어다니던 주인공이 잠에서 깨어나면서 현실과 꿈을 오가는 한편의 기이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작진은 뉴욕시와 협의를 통해서 일요일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 동안 타임스퀘어 전체를 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매일 30만 명 이상 방문하는 타임스퀘어를 전면 통제하기 위해서 뉴욕시에 지불한 금액이 100만 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3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투입된 수많은 촬영 장비와 스태프들, 원활한 촬영과 통제를 위해 동원된 보조 인력과 보험 비용까지 감안하면 이 촬영 하나에 들어간 돈이 20억 원을 훌쩍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촬영된 장면은 영화의 인트로에 딱 1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1억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사람이 있건 없건 낮이건 밤이건 아무리 유명하고 잘 알려진 도시라도 컴퓨터 그래픽으로 촬영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뿐만 아니라 매주 방영하는 TV 드라마나 OTT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CG로 대체된 배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컴퓨터 그래픽 작업이 공짜는 아니지만 실제 촬영보다는 절반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실제 촬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도 CG 활용의 큰 이점 중 하나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 촬영 중에 계획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특수효과가 있었습니다. 촬영 수개월 전부터 공들여서 지은 이 설원 위의 요새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장대하게 폭발하면서 무너져 내릴 계획이었는데요. 계획상 원래 이 타워는 앞쪽으로 넘어졌어야 하지만 실제 폭발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정작 영화에는 사용할 수 없는 촬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실제 폭발이 주는 드라마틱한 감성은 CG가 따라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CG 촬영에서는 잘못하면 다시 하고 잘못되면 또 다시 하고 그래도 잘못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재촬영의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CG도 계속 수정하고 보정하는 것이 모두 돈이긴 하지만 세트를 다시 짓는 재촬영에 비하면 말 그대로 껌값이라 할 수 있죠. 리스크와 조금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촬영의 유연성 측면에서도 CG는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촬영을 다 마쳤는데 감독이 이 장면이 아침이 아니라 저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완벽하게 촬영을 마쳤다 하더라도 갑자기 조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구 배치가 거슬릴 때도 있습니다. 장면의 구도, 배우들의 연기, 미술, 앵글, 카메라의 움직임 등 하나의 장면에서도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죠. CG는 거의 모든 것을 거의 모든 조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소한 소품에서부터 조명, 시간, 날씨, 아예 전혀 다른 장소로 바꿀 수도 있죠. 어떤 영화는 CG로 만든 장면을 500번까지 수정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CG 촬영부는 그 유연성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80년 작품 샤이닝에는 너무도 유명한 피가 쏟아져 나오는 엘리베이터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래픽 효과 전혀 없이 10,000리터가 넘는 가짜 피를 실제로 흘러넘치게 해서 촬영했는데요.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가짜 피를 사용한 장면으로 기록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장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18년 레디 플레이어 1에서 100%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두 장면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 등장인물이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원본 영화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는 엘리베이터와 등장인물인 셸리가 한 번도 같은 앵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 장면을 인물과는 완전히 별도로 촬영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몰려오는 피바다와 캐릭터가 한 장면에 나오지 않고 분리되면서 이 상황이 실리 환상인지 현실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CG로 다시 만들어진 레디 플레이어 1에서는 주인공이 이 피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피에 쓸려가는 모습이 하나의 앵글에 표현되면서 적어도 이 상황이 단순히 주인공의 환상인지 아닌지는 헷갈리지 않게 되었죠.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이 사용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CG의 힘을 빌려 고난이도의 액션도 훨씬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작진과 배우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표현할 수 있는 액션의 범위는 훨씬 커지게 되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컴퓨터 그래픽도 장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CG가 뺏어간 영화 관람의 가장 큰 재미는 바로 스릴입니다. 우리가 성룡 영화에 열광했던 이유는 눈으로 보는 모든 액션 하나하나가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술이었고, 실제 사고였고, 실제 고통이었습니다. 실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됐고, 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쾌감이 있었죠. 제가 지난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배트맨 2편의 비하인드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캐트우먼이 쇼핑몰에서 마네킹 머리를 채찍으로 잘라내는 이 장면. 이 장면이 CG나 대역 전혀 없이 미셸 파이퍼 본인이 원테이크로 촬영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비하인드 영상을 보고 나서 같은 장면을 다시 봤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배우의 노력과 현실감이 똑같은 장면의 감상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쾌감을 안겨줄 영화를 찾기가 쉽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성룡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톰 크루즈 형님, 또 제2의 톰 형님이 되고 싶어하는 톰 홀랜드 등 여전히 실제 액션을 고수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너무 큰 비중으로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고 있죠. 개인적으로 가장 실망스러웠던 영화 중 하나는 가장 현실적인 액션을 지향한다던 존윅 시리즈에서 던지는 모든 칼이 CG로 만들어진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큰 배신감까지 느꼈었습니다. 어쩌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심정은 마술을 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비밀이 궁금하긴 하지만 딱히 그 방법을 알고 싶은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건 그걸 보는 순간만큼은 이게 실제라고 믿을 만큼 기가 막히고 감탄이 나오고, 그래서 알면서도 충분히 속아줄 만한 마술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